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1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까지 어려운 거 많이 배웠죠? 가격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배우는 것 같아서 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의 4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균형 가격이 가장 총 잉여가 높다고 했잖아요.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시장의 효율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인 총 잉여가 최대가 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첫 시간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있었죠.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 그게 뭐였냐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그다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한다고 했었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어떻게 생산하죠. 가장 낮은 비용으로. 누구에게 분배하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 이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시장은 정말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생산자든 소비자든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첫 번째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시장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가정하고 만든 수요 공급 법칙인데요. 시장은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또는 과점인 그런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돼요.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시장 밖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해나 이익을 주지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덜 생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자, 공공재가 부족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국방, 치안, 소방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만약에 사기업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이 되죠.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실패해요. 자, 다시요. 시장의 실패 원인 네 가지를 적으세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 무엇을 실패해? 시장의 효율성을 실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안정 경쟁이요. 첫 번째죠. 자, 독점이나 과점. 우리 이거 합쳐서 뭐라 불렀죠? 독과점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자, 독과점 같은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가격을 결정해요. 자,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독점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비가 들어가는 가장 적은 생산비를 들이면서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생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이 돼요. 그러면 아까 자원의 최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무엇을 얼마나? 필요한 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불안정 경쟁 시장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것을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공급자가 많은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한 명인가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독점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점 시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공급자가 다수인가요?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물어보냐면은 상품이 동질적인가요? 어디에 사더라도 같은가요?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아니요. 어떤 데는 제품의 질이 좋고 어떤 데는 제품의 질이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제품의 질이 좋은 데로 가겠죠? 제품의 질이 좋은 데로 가게 되면 그것은 막 독점적인 어떤 기업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 몰리게 되니까 자기가 수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하나하나씩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공급자가 다수인가와 그 다음에 상품의 동일성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하나는 완전한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요자나 공급자나 정보가 모두가 서로 잘 알고 있어야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공급자가 다수여야 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공급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 형성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자, 이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불러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보다 적게 됩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독과점을 일단 생각해 보세요. 독과점인 경우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적정량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의 최적 배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외부 효과라는 말인데요.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줬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요. 손해를 주었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보상을 받지 못해요. 자, 가게와 기업이 있다고 치면 가게는 기업에 좋은 걸 줘요. 뭘 주죠? 생산 요소를 주죠. 그러면 기업은 좋은 걸 줘요. 뭘 주죠? 임금이나 뭐 지대나 이런 분배를 주게 되죠. 자, 반면에 기업은 가게에 생산물을 줘요. 그러면 가게는 이에 대한 돈을 지출하겠죠. 자, 이게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서 기업에서 가게에 좋은 걸 줘. 그러나 가게가 기업에 아무것도 안 주거나 기업이 가게에 나쁜 걸 줘요. 그러나 가게에서 기업에 아무것도 안 주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 밖에서 일어난다고 해가지고선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워봅시다.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것을 외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효과 중에서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게 있다. 좋은 것을 긍정적, 나쁜 것을 부정적. 즉 좋은 것을 경제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적이다. 그건 참 경제적. 그건 이미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 그다음에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경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돼요. 너무 적게 생산되는 거죠. 반면에 외부 불경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 경제는 시장에서 생산량은 사회적 수준보다 적고 뭐라고 불렀죠? 과소 생산된다.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많이 과다 생산됩니다. 자, 예를 볼까요? 독감 예방 주사는 공급적인 측면 말고 수요적인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맞게 되면 독감에 안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독감 주사를 맞아서 다 안 걸려. 그럼 우리 사회가 독감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겠죠. 그러면은 독감 주사를 수요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독감 주사를 맞든 안 맞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서워, 나는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난 귀찮아 이래가지고 난 아파 그래가지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양봉과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업자들은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을 치죠. 근데 그 벌이 과수원에 가가지고선 꿀을 갖고 오죠. 그러면 양봉업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려고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움을 줬죠. 그렇다고 해서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자, 내가 생산한 꿀 중에서 이만큼은 당신네 과수원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수준까지만 과수원 농장을 짓겠죠. 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과수원 주인에게 양봉업자는 어떤 입장일까요? 과수원 주인에게 만약에 꿀이 없다고, 벌이 없다고 한다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양봉업자가 있기 때문에 과수원 주인은 힘을 들이지 않고선도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죠. 자, 양봉업자는 그렇다고 해서 과수원 주인에게 뭔가 가을에 추수철에 무슨 과일을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서로에게 대가들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수원을 더 많이 나는 벌을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해서 더 많은 서로에게 도움,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이 생산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이익을 생기는 것만큼만 생산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드라마 촬영지와 주변 지형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것은 환경오염이에요. 내가 천을 만드는 염색하는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색 공장을 하다 보면 염색을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폐수가 나와요. 그것을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이렇게 몰래 버려요. 그러면 비용이 들지 않아요. 폐수를 처리할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싸게 들기 때문에 옷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폐수에 대한 비용은 누가 처리하게 될까요? 시민들이나 정부에서 처리하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 기업은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 회사가 처리하지 못하도록 버리지 못하도록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벌금을 부과해요. 이러다 보면은 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폐수를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옷을 적게 만들겠죠. 어느 정도까지 적게 만들까요? 사회적인 적정 수준까지 적게 만들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수가 사회적 적정량보다 폐수든 옷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최적 수준보다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결 방안들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꼭 노트에다가 한 번씩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세요. 자, 공공재라는 말이 있어요. 공공재 앞에서 작년에 배웠는데 작년에 배운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비배제성이란 말과 비경합성이란 말이 있어요. 비배제성은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거죠. 자, 재활소비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가로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켜있던 가로등이 꺼져요. 그러다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은 놀러 온 외국인이든 아니든 가로등, 도로, 인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누구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당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당신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구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경합성은 누군가가 이것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합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 음식이 5개가 남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5명이 사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것을 못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합성이에요. 근데 비경합성은 한도 끝도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요. 당신은 이 가로등은 1000명에게까지만 혜택을 주는데 당신 1001번 한 번째로 지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 할 때, 팀플 할 때 무임승차 생기면 여러분들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무임승차들 때문에 이윤이 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과소 생산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강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배제성은 없죠. 누구나 가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병합성이 있어요. 누군가가 잡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고기가 적어진 상태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죠. 이런 것은 누가 우선이에요? 먼저 가서 많이 잡는 사람이 우선인 거죠. 내가 돈을 지불하나요? 지불하지 않죠.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이 돼서 물고기가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치안, 국방, 소방, 가로등, 도로 이런 것들을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의 실패요. 자, 정보가 누구에게는 많이 알고 누구는 많이 알고 누구는 적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남을 속이는 일이 생기겠죠. 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도덕적 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해서 파는 거,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해서 파는 거, 보험사 약관 중에서 아주 작은 글씨 써놓고선 동의한다고 하도록 만들어 놓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떨까요? 나는 화재보험을 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든 안 되든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소방시설이 잘못돼가지고 불이 나게 되면은 인명피해도 생기고 재산상의 피해도 생기지만 재산상의 피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을 내지 않고 소방 시설을 잘 갖춘 사람들은 화재 보험에 들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적정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정보가 없는 쪽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중고차 시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어, 좋은 차가 있고 나쁜 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려고 하니까 속을 것 같고 비쌀 것 같고 하니까 새 차를 사고 말지. 그러니까 좋고 비싼 차를 안 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중고차 매매상들이 사람들이 살 만한 가격이 낮은 차들을 갖다 놓게 되겠죠. 그럼 가격이 낮은 차들이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지 않다는 것을 알리지 않겠죠. 왜?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고차 시장에는 나쁜 차들만 남고 쓸만한 차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비유가 레몬 시장이에요. 레몬 보면 밖에는 반듯반듯하지만 안에는 뭐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얘들아 저녁 먹고 우리 후식으로 레몬 먹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몬은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로만 먹을 수는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거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레몬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